네, 반갑습니다. 좀 전에 소개받은 아주대학교 기계공학과 교수로 있는 이진우입니다. 굉장히 요새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이들 참석을 해주셨네요. 네, 시작을 지금 조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마이다스 IT에서 이런 세미나를 하고 무료 교육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제가 한 1년 이전부터 듣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저한테는 메일이 날라왔어요. 이런 게 있으니까 좀 참석하십시오 메일이 왔는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 생각에는 그냥 그 회사 프로그램 홍보하는 정도로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메일을 사실 여러 번 지나갔어요. 또 왔구나. 그러다가 회사에 한번 열어봤는데 보니까 이게 무료 교육이고, 그리고 소프트웨어 자사 홍보에 그치는 건 아니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몇 달 전에는 제가 있는 그 수원 아주대학교가 수원에 있는데, 수원에 나온다 플라자 호텔에서 이런 세미나가 있다고 해가지고 제가 한번 참석을 직접 해봤습니다. 그때 참석해서 과연 어떤 내용을 좀 가르치는지 한번 봤어요. 보니까 학교에서는 다뤄주었으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우리 넘어가는 그런 얘기들을 사실은 현장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아마 좀 준비해서 하는 걸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사실 이 강좌의 한 3분의 1 정도 되는 크기여서 진행이길래 저한테 이번에 의뢰가 왔을 때도 저는 한 그 정도 수준인 걸로 생각했었는데, 오늘 도착해서 보니까 굉장히 큰 강좌 같은 준비를 해주셨는데, 여기 오신 분 보니까 아마 조금 젊으신 분도 있고 아니면 저보다 훨씬 나이가 드신 분들 좀 몇 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좀 준비한 시간이 걸리나 봅니다. 그래서 제 소개는 좀 이따 와서 제가 준비된 자료 가지고 구체적으로 할 건데, 여기 오신 분들이 어떤 계기로 오시게 됐는지 제가 조금 알면 좀 저희 강의하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하지만 저희 회사를 밝히기 실험이 안 하시는 분들 간단히 자기 이름이랑 오늘 여기 어떻게 오게 되시는지 한번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양재혁이고요. 서울대 기계전문하고 있고 기계 설계 관련해서 프로그램 직접 짜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 상용 프로그램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알아보고 뭔가 알아봐서 필요하게 한번 사용해 보시겠다. 그럼 오늘 보니까 아까 진동보다 필요 수명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진동에 관련된 해석이라든지 이런 업무를 지금 하고 있거나 앞으로 하실 생각이신가요? 그런가요? 앞으로 하게 될 그렇습니다. 혹시 기계공학과 전공으로 학교로 나오셨고요? 네, 알겠습니다. 시작해도 될까요? 예. 대표적으로 한 분 정도 다시 제가 말씀을 나눠봤는데, 지금 회사에서 기계공학 바탕으로 해서 설계를 하고 있고, 앞으로 진동 관련해서 설계 해석을 좀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아마 있는 걸로 제가 생각해요. 그렇게 제가 자료를 만들어 봤습니다. 제목이 진동학과 설계를 해서 지금까지 아마 이 세미나 또는 강의에서 다른 제목하고는 조금 성격이 좀 다른가 쉽게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소재로 설계에 필요한 진동 지시라고 제가 한번 붙여봤습니다. 자, 준비한 대로 보겠습니다. 먼저 저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제 아주대학교에서 기계공학과 교수도 있고요. 서울대에서 학사 박사를 했었고, 박사학위는 진동소음 해석하는 것, 그때 설계까지는 제가 가서 나왔었고요. 진동소음 해석해서 복잡한 비교방식 풀고, 그 다음에 CA 해석한 걸 비교해보고, 실험을 해보고, 그런 걸 제가 석박사 때 했었고, 그래서 박사학위를 받은 다음에는, 여기 수원에 있는 삼성전자에서 한 3년 정도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회사 사표를 한 3년 정도 또 박사후 과정으로 이제 지내다가 2009년도에 아주대학교에 와서 올해 이제 9년째 교수로 지금 재직하고 있습니다. 주로 연구한 분야는요, 보시면 기계 시스템 진동소음 해석으로 박사 때 했던 거고, 두 번째 보면 위상 최적화 기법을 이용한 기계 구조물 설계라고 제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박사 후 과정에서 제가 최적 설계 이런 연구를 해서 지금은 이제 진동소음 관련된 해석과 최적 설계에서 진동소음, 최적 설계 이 세 개 카테고리로 지금 대학원생들과 연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동에 의해서 발생되는 소음에 관한 연구, 그 다음 최근에 이제 메타물질이라고 한번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런 진동이나 메타물질에 관한 해석과 설계를 제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7월 26일인데요. 처음에 강연 요청을 받은 거는 아마 한 달 조금 더 됐을 거예요. 그때 제가 외국에 학회에 참석하고 있는 제가 이메일로 와서 길게 이제 답변을 못하고, 여기까지 하겠다고 하는데,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얘기가 좀 와갔었는데, 처음에 이 세미나 의도가 국내 어려운 기계공학 관련 중소기업 신입 엔지니어링 영양 강사이고, 1시간 정도 하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주제는 진동, 강도, 안전율, 파손, 파단 등을 다루면 좋겠고, 혹시 얘기 없어도 좋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제가 외부인 강연을 이제 초청받으면 이 듣는 사람이 과연 누군가 그에 따라서 이제 준비한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게 사실 저는 신경을 좀 많이 쓰는 건데 물어보니까 기계 제조 분야 중소기업 신입 직원 기계공학과, 학부를 기계공학과나 이런 유사학과를 나와서 이제 회사 입사한 지 1에서 한 3년 되는 경력사원 정도가 될 거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보니까 대기업에 오신 분들도 들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기존에 이런 강연이 있다고 난 들었었는데 어떤 그런 주제를 다루었는지를 제가 좀 달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대표적으로 5월 17일과 6월 1일 보니까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산업의 플라즈마 실공정 광개측 기술, 제가 더 됐죠, 그죠? 나머지는 마찬가지로 표준 포토 리소그래피 공정을 이용하면서 굉장히 하이테크 테크놀로지를 다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중소기업에 오신 분들이고 이게 회사에 입사한 지 얼마 안 돼서 설계 업무를 하시는데 저렇게 하이테크 테크놀로지를 하게 되면 물론 저런 교수님들이 저런 좋은 연구를 하고 있구나 하는 거는 도움이 되겠지만 실제 더운다고 가지고 몇 시간 앉아있는데 과연 얼마나 얻어갈까 그게 사실 제가 좀 의문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여러 가지 아까 연구하는 것 중에 하나 그냥 우리 학생들이 졸업하면서 들고 와서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생각을 좀 달리 해보자고 해서 일단 진동과 설계로 일단 제가 잡았었고 그 다음에 하나 제가 조금 이제 양해를 말씀을 드릴 건데 요게 이제 제 강의에 대한 포스터로 만들어진 거예요. 진동학과 설계 그 다음에 요 제목은 제가 드린 거고 나머지 요거는 아마 저랑 협의가 없이 아마 좀 얘기가 좀 적어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처음에 저랑 컨택하시는 분,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이제 저랑 어레인지 하시는 분, 실제 이걸 준비하시는 분, 세 분이 연락하면서 아마 커뮤니케이션이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신뢰성 기반에서도 연구를 하고 있긴 한데, 오늘은 신뢰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는 않을 거고, 설계하는데, 진동하고 지식이 어떻게 필요하고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대표적인 주파성답을 왜 구하는 것인가? 고유모드 해석을 한다고 하는데 나는 지금 하고 있는데 왜 하는 것인가?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렇게 해석한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이유는 많은 경우 진동을 줄여야 되는데 진동 특성을 바꿔야 됩니다. 그죠? 어떻게 이런 해석 결과를 이용해서 구조 변경할 것인가? 이런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강의 목적이 지금 말씀드린 중소기업 신입 엔지니어에 대한 거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러면 사업 현장에서 어떤 걸 좀 궁금해하고 어떤 걸 좀 가려워하는지 좀 제가 생각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제가 여기 적어놓은 제가 그동안 이제 학교 와가지고 이렇게 수업한다든지 아니면 수업하는 학생들 중에 이제 학부 학생들 말고 밤에는 저희 야간 대학원을 저희 수업을 합니다. 하면 그 학생들은 이제 낮에는 기업체에서 일하고 밤에는 이렇게 가서 수업을 듣는데 가끔 회사에서 진행된 일을 들고 와가지고 교수님까지 했는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이거 왜 이렇죠?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물어보는 거 보면 굉장히 간단한 지식만 알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 또는 저거 왜 하는지 모르고 왜 저렇게 했을까 하는 그런 것도 좀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H자동차, S전자 같은 이 대기업의 이 연구원들도 보면 가끔 저한테 물어보면 너무 기본적인 걸 좀 간과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한 건데 첫 번째 이겁니다. 제가 자문 활동하면서 크게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진동신호. 진동의 크기는 시간 영역에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건데 우리 진동 해석하게 되면 주로 어디서 합니까? 주파수 영역에서 해석합니다. 그죠? 시각이면 주파성이 눈으로 보는 건 진동인데 왜 주파성에서 계속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해하고 있고요. 두 번째, 고유 주파수를 증가시키면 진동 크기 줄어든다고 하는데 이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항상 이게 그냥 증가시키면 좋은 겁니까?
회사에서 증가시켜서 진동 좀 줄였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 겁니까? 예. 그래서 자기도 일단 중과시키려고 하는데 그래도 이게 이렇게 해서 되는지도 궁금해한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이제 이런 주파수 영역에서 많이 보는 게 이제 그 주파수 홍도 함수인데 이 주파수 홍도 함수는 아마 CAQ에서는 조화 해석이라고 해서 하모니 어널리시스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 어디서 우리가 그 레벨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요거 가지고 실제 이대로 좀 만들면 아마 운전 중에 작동 중에 진동이 발생했는데 그 진동 레벨을 우리가 예측하고 또 비교할 수 있습니까?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어차피 이런 진동 해석에서 항상 고유주파수 고유모드를 구한다고 하는데 물론 이게 진동 저감을 위해서 이제 한 작업입니다. 근데 이런 고유주파수 고유모드 구한다면 그럼 뭐 해야 됩니까? 고유주파수 고유모드는 해석 툴 사용하고 그냥 나오는 건데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이걸 또 질문한 학생도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진동 해석에도 모달 해석, 모달 실험 이런 한번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진동이랑 무슨 관계죠? 모달 해석, 모달 실험 무엇입니까? 그리고 아마 기계공학과 또는 이에 관련된 학과를 나오신 분들은 이 고유주파수가 우리 오메가라고 얘기한다, 루트 m분의 k다. 그러면 m이 분모에 들어가 있으니까 즉 루트 m의 고유주파수가 반비례하니까 질량. 그러면 그 진동수를 낮추기 위해서 어딘가로 구조물 잘라내기만 하면 그러면 주파수 좀 떨어지겠네, 주파수 낮아질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제가 주어진 시간 동안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어진 시간 지금 1시 17분이다 2시까지 할 겁니다. 제가 준비한 2시간 될 때까지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해석 프로그램을 굉장히 잘 사용합니다. 요새 해석 프로그램이 너무 잘 나와요. 그래서 해석 프로그램이 거의 패드 프로그램화 돼 있어가지고 안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면서 클릭 따라가게 되면 뭔가 나중에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죠? 여기 경험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해석 프로그램 잘 사용할 때 관련력 확대 지식이 부족하시니까 사용해놓고도 그 다음에 내가 뭐 해야 되는지 또는 좀 더 전으로 가면 이게 왜 했는지도 모르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제목을 진동과 설계와 구조 변경에 필요한 진동과 지식 전달이라고 이렇게 지금 만들었습니다. 봅시다. 그래서 아마 여기 앉아계신 많은 분들이 회사에서 진동 해석, 진동 관련된 설계를 하시면 아마 대부분 진동 줄이기 위해서 이거 하실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런 진동 줄이려면요, 요 세 가지를 저는 잘 알아야 되지 않나 정리를 해왔어요. 첫 번째는 진동에 대한 기초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게 진동학과, 그 다음에 진동이 발생하는 원인, 이유, 그다음에 전파 과정을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모든 문제 해결할 이제 원인 교육도 시작해야 되겠죠. 이런 진동이 발생하는 게 내가 우리 회사가 다룬 이 제품에는 이런 작동 특성이 있으니까 진동이 발생하는구나. 이걸 알아야지 진동 줄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만 잘 알면요, 한 반은 끝났어요. 해결 방법은 의외로 쉬울 수가 있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기초 진동학 지식만 조금만 이용하면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구조 변경하면 할 것 같아. 진동 줄일 것 같아. 그래서 바로 만들어 볼 게 아니고, CA, 컴퓨터 에디드 엔지니어링이라고 해서 마이더스라 같이 이런 회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만들었을 경우 진짜 진동이 줄어들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신 다음에 직접 제작에 들어가게 되면 실험 한 100번 해야 될 거 한 10번 이하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진동학 난이도와 기업에 필요한 기술 수치랑 비교해보면요, 사업 현장에서 진동 문제를 3종화로 이렇게 나누고 진동학은 기초 진동학, 응용 진동학 이렇게 나누면 일부 사업 빼고는 사실은 이 기초 진동학 지식만 잘 이해하면요 해결이 됩니다. 물론 얼마 아니면 이 극소수의 그 사이권 이런 문제들은 고난이도 문제들은 진동학도 복잡한 수학에 대한 걸 좀 해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사업체 문제 여기서 아마 해결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진동학 지식과요, 그 다음에 제품에 대한 지식이 필요해요. 이 제품이 이렇게 작동하니까 진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구나. 이걸 알아야지만 궁극적으로 이렇게 사업 현장 진동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큰 그림을 좀 가지고 연구를 하시면 시간과 비용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은 여기 펀더멘탈 바이브레이션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동이랑 우리 진동이라고 느끼기도 하고 눈으로 보기도 하는데 누가 진동하면 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혹시 있습니까? 여기 아무도 없으신 모르신 게 아니고 아시더라도 얘기하기 좀 손 들고 얘기하는 데에 대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조금 적응이 좀 잘 안 돼 있죠. 그래서 제가 일상생활에서 진동을 우리가 본다면 진동이 이럴 거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동영상 몇 개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자, 이거 한 번쯤 보신 적 있을 겁니다. 휴일날 제가 우리 애를 데리고 놀이터에 가니까 놀이터에 진동이 있었습니다. 뭡니까? 말타기 기기입니다. 잘 기억해 두십시오. 이게 또 진동이고요. 두 번째, 우리 커피숍에 가게 되면요, 돈 내고 나서 뭔가를 줍니다. 나중에 커피 나오면 알려주는 진동벨을 이렇게 줍니다. 그 다음에, 잠깐만, 이거 혹시 음향은 안 나오나요, 이게? 이게 뭐냐면 몇 년 전에 저기 서울에 있는 테크도마타에서 갑자기 빌딩이 많이 흔들린다 그래서 온 사람들이, 이 빌딩에 있는 사람들이 대피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10층에 있는 캐버 운동을 하고 있는데 저기 주기적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저것 때문에 건물이 흔들렸다. 즉 캐버를 하나 요 발걸음의 주기하고 건축물의 주기가 괜찮습니다. 그냥 되겠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일체해가지고 저런 문제가 생겼다. 이게 이제 우리가 봤던 거고요. 또 이건 제 집에서 세탁기 탈수할 때 제가 찍어봤어요. 보니까 이게 탈수할 때 보면 이렇게 고속 회전하다 보니까 이게 진동이 일어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정리해보면요. 좀 전에 보면 네 가지를 제가 보여드렸는데 앞선 두 가지는 진동이 좀 포지티브한 거예요. 그렇죠? 뒤에 두 개는 진동으로 감속된 네거티브한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회사에 계시면 네거티브한 거에만 집중되어 있을 텐데 우리가 있는 진동을 잘 이용하면요, 또 다른 제품 만드는데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거 한번 알아두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포지티브한 거 가져왔습니다.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우리가 자주 하는 스프링입니다. 이 스프링 끝에 힘을 이렇게 주면요, 이 스프링이 이렇게 늘어날 거예요. 그러다가 여기 주어진 힘을 우리가 없애버리면요, 스프링이 원래 상태에 되돌아갑니다. 왜? 스프링에는 탄성 보건력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잡아당겨가지고 나왔을 때 원래 상태에 되돌아왔는데 요 끝에 우리가 매스가 원래 달려 있었으면요, 매스라는 것은 관성입니다. 그죠? 원래 운동하려고 하는 성질을 유지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요 끝에 있다가 여기서 여기까지 와서 멈추지 않고 반대로 계속 갈 겁니다. 그죠? 가서 한번 여기까지 해서 최대한 압축될 수 있을 때까지 갈 겁니다. 그러다가 잠깐 멈췄다가 방향을 바꿔가지고 다시 이렇게 갈 겁니다. 그리고 요 끝에 갔다가 최대한 늘어날 수 있는 거리까지 갔다가 다시 멈췄다가 다시 왼쪽으로 가고 다시 요걸 왔다 갔다 운동을 반복할 겁니다. 이게 진동입니다. 이게. 그래서 진동이라면요, 이런 정적 평형 위치를 중심으로 물체가 반복적으로 흔들리는 현상이에요. 흔들리는 현상. 이런 이제 진동을 우리가 기술하기 위해서 우리 기계공학과 나오신 분들은 진동학 시간에 배웠던 자꾸 우리가 기억을 떠올려 보면요, 기술하기 위해서 변이 X를 사용합니다. 이 변이 X를 사용하게 되면요, 우리는 스프링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할 때는 다음과 같은 포텐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저기 기억 속에 묻어두었던 우리 고등학교 물리학 시간에 그 기억을 떠들어 보면 이렇게 된다는 걸 알고 있고요. 그리고 움직이는 물체는 속도를 가지죠. 그래서 이런 운동 에너지도 가진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가 보십시오. 이 평행 위치를 중심으로 이 변이를 설정했기 때문에 요 매스가 요 평행 위치에 오게 되면 이 x는 제로가 되어버립니다. 그렇죠? 그 위치 에너지 제로가 되고 그때 속도가 최소가 됩니다. 반대로 양 끝에 가면요, 속도가 제로가 되고 속도가 최소가 되고 제로가 되고 변이가 최대가 됩니다. 변이 절대값이 최대가 되어버립니다. 자, 그러면 결국 위치 에너지하고 운동 에너지가 반복적으로 교환된 현상이라고 우리가 또 진동을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이제 요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예, 흔들리는 현상이라고 알고 계실 때 에너지 측면에서도 이렇게 아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를 각각 나타내는 게 질량과 스프링이고요. 그래서 진동은 이런 질량과 스프링만 있으면 우리가 다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자연계에서는 진동하다 보면 진폭이 줄어듭니다. 그죠? 진폭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에너지가 감소한다는 얘기예요. 즉, 에너지가 감소하는 무언가가 여기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에너지 소실을 냈던 댐퍼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마 우리가 기계공학과 나가신 분들 진동 차이 배울 때 요 그림 많이 보셨을 거예요. MCK로 구성되어 있는. 요게 이 이유 때문에 그렇게 진동계가 구성되어 있었던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동계 에너지 잠깐 다시 한번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적 평균시로부터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이럴 때 발생된 진동 변이는 이렇게 사인파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속도는 이 변이를 한번 미분해서 나오게 되고요. 이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적 평행 위치에 왔을 때는 운동 에너지는 최대, 그 다음에 양쪽 끝에 갔을 때 위치 에너지가 최대가 되는 이런 경우입니다. 요걸 이용해서 우리 잠깐 보면요. 어쨌거나 진동 변이 최대일 경우에는 요 진폭 A를 가질 거고 속도가 최대일 경우에는 A 곱하기 오메가를 이렇게 가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위치 에너지 최대값과 속도, 운동 에너지 최대값이 같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요 시계에 가서 우리 정리를 하게 되면 오메가를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한 거 우리는 고유진동수라고 배웠을 겁니다. 근데 보시면 이 고유진동수 위에 M과 K는 보시면 K는 위치 에너지 쪽에서 왔고요. M은 운동 에너지 쪽에서 왔어요. 이 얘기는 뭡니까? 나중에 우리가 고유진동수를 바꾼다면 위치 에너지를 증가시키든지 아니면 운동 에너지를 좀 바꿔도 고유진동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이걸 일단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진동을 우리가 알고 있는 공부하는 목적이 뭔지부터 이제 잘 알고 해야 되겠죠. 제가 두 가지를 4개 가져왔어요. 하나는 기기 시스템이 작동하는데 발생하는 원치 않은 진동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시스템의 성능을 떨어뜨려서 제품의 품질을 떨어뜨릴 수 있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원하지 않은 진동이 발생한 원인과 메커니즘을 알아야지 원래 시스템의 성능을 유지하면서 진동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자동차 외관 아주 멋져요. 근데 시속 80km/h 가면 핸들이 막 봉제 일으켜가지고 흔들린다고 그럽니다. 그럼 제품 팔 때 드라이빙 휠에다가 본 제품은, 본 자동차는 80km/h 이상 발생하니까 그 아래로만 운전하십시오라고 하면 그 제품 안 팔리겠죠. 그죠? 그래서 고속으로 됐을 때도 진동이 안 일어나니까 그렇게 만들어야 될 겁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보통 하는 일이고, 두 번째도 잘 기억해 두십시오. 인위적인 진동을 일으켜야 되는 그런 제품들, 아까 보셨잖아요. 휴대폰에 들어있는 진동 모드도 역시 진동을 이용하는 거고, 진동 알림이도 있었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적은 양의 에너지로 원하는 진동 크기와 형태를 얻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경우에도 역시 작용한 힘과 진동의 관계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랜만에 우리 한번 이거 한번 봅시다. 일자해석 한번 봅시다. 그러면 일자는 외력 F가 작용해서 발생되는 진동변 X가 있을 때 F는 이제 원인이 될 거고 X는 결과가 될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 원인과 결과 사이에 연결되는 수식이 필요해요. 이게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운동 방정식이에요. 우리 운동 방식 구할 때 이 아래에 있는 F는 M에다 이용해가지고 뉴턴의 제2법칙 적용했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F를 나타내는, 즉, 이 매스에 작용하는 힘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알아내는 방법이 자연물체도를 그리는 거였습니다. 그죠? 이 자연물체도는 매스를 중심으로 다른 요소를 다 떼내는 거예요. 말 그대로 자유스러운 거. 다른 요소로부터 자유스러운 거예요. 그 매스를 떼내면 스프링하고 댐프가 그냥 있지 않죠. 이 매스와 주고받고 있었던 힘을 여기 나타내게 됩니다. 이에 각각 스프링 포스하고 댐핑 포스가 되고 외력 F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MA가 돼서 요 뉴턴의 제2법칙이 이렇게 되면요. 다음과 같이 이렇게 해서 그리고 여기서 스프링 포스하고 댐핑 포스는 각각 속도랑 변이에 비례해서 각각 비례상수 K랑 C를 사용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운동 방식을 이렇게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좀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진동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고유주파수로 잠깐 봅시다. 자, 고유주파수는요 사실 두 개, 감쇄 고유주파수가 있고 비감쇄 고유주파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 일반적으로 고유주파수 얘기하면요 앞에 비감쇄가 생략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비감쇄가.
그래서 여기서 이 방정식에서 고유 주파수를 구해야 되면 비감세라고 했잖아요. 아닐 B예요. 감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뭡니까? C가 제로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고유 주파수, 시스템의 고유한 특성이에요. 그러면 뭡니까? 외력하고는 무관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방정식에서 C하고 F를 없애면요, 예, 다음 같은 방식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미용방식 풀려고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통 이제 공대들과 2학년 때 공업수업 배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된다. 그래서 람다를 구해야 되기 위해서 이렇게 넣게 되면 다음 같이 이렇게 되고, 여기서 보면 A하고 익스포넨셜 함수는 이제 0이 될 수가 없으니까 갈마 0이 돼야 돼서 람다는 이렇게 수노수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애초에 그러면 람다가 수노수라고 우리가 안다면 람다를 이렇게 한번 넣어보자 해서 마찬가지 방법으로 쭉 넣어서 우리가 풀게 되면 A가 루트 A, M분의 K가 되고, 이걸 바로 우리는 고유 진동수라고 하고, 예, 다시 오메가 서바인을 사용하면 위에 있는 이 미음 방식 이렇게 표현된다 정도는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죠? 이거 우리 배웠어요. 자, 그래서 일단 고유 진동수는 그렇게 된다고 우리 배웠거죠. M과 K에서 결정된다고 배웠었고, 실질적으로 외력이 작용해서 이제 이렇게 응답이 발생할 때 잠깐 우리 공업수학 시간에 배웠던 미음 방식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일반애가, 예, F가 0일 경우에 없는 제차해하고 0이 아닌, 즉 진짜 F에서 나오는 해 두 개의 합으로 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기계 시스템에서는 앞에 이걸 과도응답, 뒤에 있는 정상상태 응답이라는 과도응답으로 말 그대로 굉장히 짧은 시간에만 존재하는 과도 정부 이런 단어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짧은 시간에만 존재하고 시간이 충분히 지나고 나서는 이제 요 응답만 남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고, 각각이 또 외력이 작용할 때하고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예, 외력과 외력에 자유롭게 진동한다, 자유진동. 나는 진동하고 싶지 않은데 외력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진동하는 데서 강제진동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하게 되고, 이런 강제진동 응답을 구하는 방법은 가진 종류에 따라서 굉장히 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이런 가진적이 사인이나 코사인 함수 또는 곡소지수 함수처럼 이렇게 조함수로 나타내질 경우 이렇게 얻어지는 응답을 우리는 보통 조함응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가진력에 따라서 요 X of P를 구하는 방법이 좀 다르다고 그러는데, 그걸 좀 가진력 분류해보면요, 예, 수학적으로 명확하게 나타날 수 있는 deterministic force랑 확률적으로 표현하는 non-deterministic force가 되고, 여기 이제 시대상 이성 쪽에 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deterministic force는 주기력과 비주기력으로 나눠지고요. 다시 주기력은 조화력과 비조화력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조화력일 경우에는 미정계수법, 복수시수 함수법을 구할 수 있고, 이 조함수가 아닌 주기함수 같은 경우는 프리스이즈, 주기함수도 아닌 일반적인 함수 경우는 컨볼루션 적법으로 구할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예, 진도학 시간에 학부 때 배웠었습니다. 그죠? 물론 제차와 기재사 함수 한개 구할 수 있는 방법으로 라플라스 변환이 있다, 이 정도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여기서 하와이 폴스인 경우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조합 가진력을 받는 경우에 일자리로 감지 진도의 전체 응답은요,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F가 0인 경우에 해를 함께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자유진동 응답해를 구해보면요, 이렇게 코사인 함수 형태로 이렇게 보였습니다. 예, 진폭에 관계된 라디 X of H, 그다음 오메가 서브 D가 있는데, 여기서 오메가 서브 D는 앞서 얘기한, 예, 비감세 고유 주파수 오메가 서브 N과는 이렇게 관련이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감세 C가 존재하기 때문에 감세 고유 주파수라는 게 존재하게 됩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게 이겁니다. 감세가 이렇게 표현되고요. 감세 B가 앞에 있는 진폭이 기하급수적으로 감소한 진폭이에요. 이렇게 디케이가 되고 있는 겁니다. 시간에 따라서 이 감세 때문에, 이 C 값 때문에, 이 제타 값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 요 전체 응답은요, 요 앞에 있는 요 응답은 좀 전에 구했고, 그 다음에 XP, 진짜 작용하는 외력에 의해서 발생된 응답을 대줘야 되는데, 이걸 구해보면요, 예, 보신 것과 같이 사인파로 가정해주니까 사인파로 외부에서 힘이 작용하니까 응답도 사인파로 나올 수밖에 없겠죠. 이건 우리가 알고 물리 지식입니다. 주파수는 같을 거고요. 달라지는 게 앞에 있는 진폭이 달라지고 시간 딜레이가 나타내는 시간 딜레이를 각도로 나타내는 요 P가 파이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X하고 P가, 예, 똑같은 F 서브 제로 크기로 가진한다 하더라도 요 가진 주파수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게 됩니다. 달라지게 됩니다. 즉 10Hz 10N 힘으로 가해졌을 때랑
예, 30Hz 10N으로 가해졌을 때 이 진폭이 응답 진폭은 달라진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예, 여기 가진력 자체를 예, 크기가 1N으로 이렇게 가정했을 경우에 우리 전체 응답은 예, 이런 F가 작용하지 않을 때 그 응답 이렇게 이제 기하 규조 감소하는 응답이랑 그다음에 진짜 F가 작용해서 나오는 응답으로 응답 두 개를 합해서 예,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걸 잘 보면요, 초기에 몇 초를 제외하고는 지나고 나서부터는 여기 응답은요 뭡니까? 얘랑 똑같죠, 그죠? 응답 똑같습니다. 얘랑 똑같습니다. 즉 시간이 지나게 되면 앞에 있는 요 예, 제차에는 아까 우리 과도응답이라고 그랬잖아요. 초기에만 잠시 과도적으로 존재하고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얘를 가해서 나온다고 사실을 얘만 봐도 예, 무방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초기에 이런 큰 응답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게 되면 이것도 같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정리하게 되면요, 시간에 따라 지속적으로 작용하는 외력에서 발생되는 진동응답은 예, 제차이와 비제차 합으로 구성되지만 제차이는 시간 감소해서 곧 사라지고 비제차이가 전체 진동응답을 결정한다. 그리고 시간에 따라 지속적으로 작용하는 외력에 발생되는 진동응답은 자, 제차이가 아까 과도응답이라고 했잖아요. 과도응답보다 예, 비제차이, 예, 정상상태 응답에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화력에 의한 조화응답은 조화응답의 진폭과 위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진 주파수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한눈에 주파수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그랬잖아요. 이걸 한눈에 예, 좀 가르쳐줄 수 있는, 알아볼 수 있는 함수가 있으면 좋겠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등장하는 게 주파수 응답 함수예요. 주파수 응답 함수. 여기 보시면 아까 MCK 시스템 그대로 있고 F라는 가전력이 작용하는데 보시면 이게 예, 진폭 F 서브를 일정하면서 주파수, 가진 주파수 F 서브 C가 10Hz, 11Hz, 20Hz로 이렇게 좀 다르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에 작용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이 주파수의 역수가 주기니까 이거 보시면 예, 20Hz가 예, 주기가 제일 짧은 거 우리가 알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작용됐을 때 예, 여기 정상대 응답을 보시면요, 파란색이 10Hz, 그 다음에 연두색이 11Hz, 빨간색 점선이 20Hz의 응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진폭 크기를 보면요, 11Hz가 가장 크고 10Hz가 작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큰 게 20Hz예요. 이게 주파수에 따라 서양적으로 커지는 것도 아니고 이런 관계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즉 지금 정리를 해보면 예, 11Hz보다 20Hz, 20Hz보다는 11Hz를 가정해줄 때 예, 조화응답의 진폭이 더 크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가진 주파수에 따라 뭐가 달라진다? 진동 크기, 진폭이 달라진다고 우리가 알 수 있죠. 예. 그래서 이걸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파수 응답을 알 수 있다고 그랬는데 주파수 응답은 사실은 복소지수 함수법이라는 걸 해서 이렇게 좀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복소지수 함수를 법을 하게 된 H라는 걸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해서 이 복소지수 함수를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게 되는데 관건은요, 요 진폭 XO P가 이 복소지수 함수의 이런 주파수 응답 함수의 절대값 곱하기 예, 가진의 F 서브 제로 이런 관계가 있어요. F 서브 제로는 일단 우리가 일정하다고 가정했었습니다, 그죠? 그러면 XOP가 고유 주파수, 가진 주파수에 의해서 크고 작으면 뭡니까? H의 절대값이 얼마나 크고 작음에 따라서 상대적 크기를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겠죠. 예, 그걸 그려놓은 게 이겁니다. 이게 가로축은 주파수, 세로축은 이렇게 예, H의 절대값을 그려놓은 겁니다. 이 보시면 주파수가 점점 증가하다가 꼭지점 찍고 다시 이렇게 떨어지고 있죠. 좀 전에 우리가 10Hz, 11Hz, 20Hz 세 개의 가진 주파수를 각각 가졌을 때 응답 크기를 봤었는데 보시면 10Hz에서 응답 크기 이렇게 되고 11Hz 얘기입니다. 요걸 딱 보니까 뭡니까? 예, 11이 제일 크고 20이 그 다음이고 그 다음에 30이 제일 낮은 거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아까처럼 그렇게 예, 주파수 바꿔가면서 그렇게 가정할 필요 없이 요 그래프만 우리 하나 알면 현재 주파수를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면 진동을 낮추려면 어떻게 낮춰야 되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즉 주파수 응답 함수를 알면요 조화 가정의 주파수에 따라 응답 진폭의 상대적인 크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 진동의 시각, 진동의 크기는 시간 영역에서 눈으로 보는 것인데 왜 주파수 영역에서 계속 보는가? 이건 이 이유 때문입니다.
주파수 형에서 보면 가진 주파수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이게 큰지 앞으로 이걸 주파수를 바꿔야 될 경우에 이걸 오른쪽으로 증가시키는 것이 진동을 감소시킬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감소시켜야 진동을 줄일 수 있는 거지. 이걸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주파수 홍도 함수를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가진 주파수가 근데 우리가 아까 제가 옮긴다는 표현을 했었는데 그건 수학적인 우리가 책에서 생각하는 거고 실제 사업 현장에서는 가진 주파수 일정할 경우가 많아요. 일정할 경우가.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요 레벨을 어떻게 낮추냐가 관건이에요. 그러면 주파수 응답함수가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 주파수 응답함수 개형을 우리가 바꿀 수 있다면요, 요 레벨을 조금 바꿀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겠죠. 즉 구조 변경을 통해서 아까 얘기했던 M과 K를 바꾸게 되면요, 이 까만색이 파란색 형태로 좀 바뀐다고 합시다. 그러면 가진 주파수 1번 지점에 있던 게 올라가다 보면 여기서 만납니다. 그죠? 어떻게 레벨이 이만큼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레벨이 이만큼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피크 주파수가 상승하게 되면요, 가진 주파수 부분의 응답이 요게 이제 이쪽으로 바꿈으로써 요 1번 지점의 응답이 이렇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줄어들 수 있습니까? 이건 이제 최적 설계 문제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2번 지점에 만약 가진 주파수가 여기 있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얘는 쭉 올라가면요, 2번 주파수에 있으면 원래는 이쯤 됐습니다. 근데 파란색 형태로 보이 주파수 올려버리면요, 오히려 진폭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경우에 오히려 이 피크를 갖다가 왼쪽으로 옮겨야지만 이 레벨이 여기서 이만큼 떨어지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 보이 주파수를 증가시키면 항상 진동 크기를 줄어든다고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리고 항상 맞는 말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요, 가진 주파수가 이 피크 주파수 왼쪽에 있기 때문에 이 피크로 이렇게 옮기게 되면 해당되는 레벨이 줄어들기 때문에 진동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진 주파수가 피크 주파수 왼쪽이 아니고 오른쪽에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움직이다가 오히려 진동이 증가될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어떻게? 피크를 왼쪽으로 움직여야지 진동 레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항상 맞는 말은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문제는 그 응답의 그 진폭이요, 가గిం력 곱하기 주파수 응답함수의 절대값과 곱해진다고 그랬는데 얘가 일정할 때는 얘가 커지면 얘도 함께 커지겠죠. 근데 얘가 일정할 때 F 서브 제로가 만약에 커진다, 가진력의 크기가 진폭이 커진다면 X 서브 P도 함께 이렇게 커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커질 수가 있어요. 즉 F 서브 제로 1일 때보다 2일 때보다 5일 때 사실은 응답 크기는 더 커질 겁니다.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이 식에서 보시면. 그래서 주파수 응답함수가 일정하더라도 가진력의 크기에 의해서 진동 응답이 상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 질문. 조화 해석에서 진폭 1인 조화 해석에서 얻은 주파수 응답함수로부터 작동 중인 제품의 진동 레벨을 예측할 수 있으니까 일단 결론은 없습니다. 왜? 실제 작동 중에는 가진력이 얼마나 작용되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지 못하잖아요. 해석상에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조화 해석할 때는 여러분들 엔시스 아바쿠스 그다음에 NFX 해서 프로그램 조화 함수 하고 디폴트로 가진력이 1로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진력 1이 아닐 경우에는 레벨 자체가 맞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비교하는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동등하지 못한 상황에서 비교가 되겠죠. 이해했고요. 그 다음에 좀 전에까지 우리가 봤던 거는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처럼 단순한 정형파, 주파수 하나의 경우인데 실제 상황 현장에서는 가진 주파수 항상 저렇게 깨끗한 사인파 또는 코사인파 형태로 되어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경우 주기함수인 경우로 많이 나타날 겁니다. 이게 이제 캠 팔로우 건데 이 경우에는 이게 돌아가고 가진력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럴 경우에 이 외력 F는요, 이런 RGT의 주기를 가지게 되는데 얘는 다음과 같은 프레이 법수를 이용해서 사인파와 코사인파의 합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좀 전에 우리가 보였던 사인 함수에 대한 응답, 코사인 함수에 대한 응답을 우리가 조합하게 되면 이 응답을 표현할 수 있겠구나 대충적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죠? 보일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좀 들어가 보면 이게 주기함수일 경우에는 F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와, 보면 이게 키가 1부터 해서 무한대까지, 우와, 저거 언제 구해서 다 되주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는요, 예, 여기에는 개수, SOP나 BSOP가 큰 몇 개의 항으로 이건 근사할 수가 있어요. 근사할 수가 있습니다. 예, 공학에서는 사실은 물론 정확하게 구하면 좋겠지만 정확한 것보다도 예, 조금 근사해를 구하더라도 짧은 시간 안에 해를 구할 수 있는 게 좋은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근사를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해도 보면, 예, 정확한 솔루션은 얘도 P도 1회부터 무한대까지,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앞에 있는 개수 있잖아요. 요거가 큰 몇 개 항으로 그냥, 예, 많은 경우 한두 개 정도는 충분합니다. 그걸로 이제, 예, 응답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SOP, XOP가 어떤 놈이 큰가 보면, 어떤 놈이 큰가 보면, XOP가 이렇게 표현이 돼요. 이게 앞서 우리가 봤던 그 주파송도 함수랑 그 비슷한 꼴이에요. 보시면, 이 XOP가 크려면, 예, 요, 분모의 루트 안에 제곱이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 제곱이요. 요게 값이 0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분모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전체가 커지겠죠. 요게 큰 값일수록, 요 값이 작은 값일수록 XOP는 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동을 줄이려면 일단 요만 보면요. 예, 요 관계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요 관계가. 자, 오메가 서브에는 요 M과 K로 구성되어 있는 예, 그 시스템의 보여준 동사 될 거고, 그다음 오메가 서브 제로는 예, 여기 있죠. 주기적으로 작용하는 요 주기 함수에서 결정된 오메가 서브 제로의 정수배입니다. 즉, 오메가 서브 제로의 정수배가 이 시스템의 보여주파수 근처에 있지 않도록 설계를 한다면 진동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진동 크게 하려면 진동 알림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저번에는 진동이 크게 일어나야 될 테니까 예, 요 값 자체가 예, P 곱하기 오메가 서브 제로가 보여주파수 근처에 있도록 이렇게 뭔가 설계를 해야 되겠죠.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진동 저감을 위해 해당 구조물의 보여주파수 골무들을 구하는데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 이겁니다. 예, 진동을 줄이려면 현재 주기에 의해서 결정되는 고 오메가 서브 제로의 정수배가 보여주파수, 이 시스템이 가진 보여주파수와는 멀도록 예, 설계를 변경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는 M과 K가 하나씩 더 늘었어요. 이거 이제 이자의 독의 시스템이라고 해서 두 개의 이제 좌표가 이렇게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외력이 있을 경우에 X와 X의 진폭을 알고 싶습니다. 이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아빠와 마찬가지로 이 운동 방식 구할 수 있고 되고, 이게 좀 특이한 거는 예, M1에 대한 운동 방식이 있는데 M2 항이 존재하고 M2에 대한 운동 방식이 있는데 M1에 대한 항이 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행렬 형식으로 고치게 되면 이렇게 이제 컴팩트하게 되게 되고요. 그래서 진동도 구하기 위해서 이 외력이 F0의 익스ponential 오메가 형태로 했을 경우 첫 번째 방법은 예, 이걸 그냥 다 넣어가지고 정리를 하게 되면요. 예,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그냥 역행렬을 그냥 넣어버리면요. 우리가 응답을 구할 수가 있어요.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2x2 정도로 소홀할 수 있지만 3x3는 우리가 구하기 힘들고요. 설령 역행렬을 구한다 하더라도 예, 진동 저감 대체수를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는 방법이 모달 해석 기법입니다. 모달 해석 기법은 뭔가 예, 지금 벡터 x를 x1과 x2 변이를 원소로 하고 있는 벡터 x를 새로운 코디네이트로 바꿀 때 사용하는데 여기 대화는 행렬이 모달 행렬이라는 거예요. 즉 모달 해석 기법이 뭐냐면 진동 변이 이 벡터 x를요 고유모드 벡터와 모달 좌표계의 선행조합으로 나타내는 게 모달 해석 기법이에요. 즉 이 얘기는 고유주파수와 고유모드를 알아야지 이걸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이 모달 행렬이 고유모드 벡터로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비스만토 해가지고. 그래서 고유모드를 계속 구하는 걸 우리가 회사에서 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고유모드와 고유주파수 여기서 구해야 되는데 이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물체의 고유한 특성이 때문에 외부 외력이 작용하지 않을 때 우리 구해야 되기 때문에 F0 넣게 되면 여기서 의미 있는 행렬을 구하려고 하게 되면 이 2x2 행렬에서 역행렬이 존재하게 되면 우변 0이기 때문에 X와 X가 0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의미 있는 행렬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게 역행렬을 가지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디터미넌트 행렬식이 0이 되는 이 조건에서 우리는 예, 다음과 같은
오메가에 대한 4차 방정식, 오메가2에 대한 2차 방정식을 얻을 수 있고, 여기서, 고유 주파수를 사실은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로 구할 수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X1, X2가 K, M1, M2가 M이라고 했을 경우에요. 이렇게 이제 구해지게 되고, 이럴 때, 고유 모드 벡터도 이렇게 구해지게 됩니다. 이걸 가지고, 그래서 이자유도에서는 두 개의 고유 주파수와 두 개의 고유 모드 벡터, 그 다음에 2x2 모드가 해결이 되고, N자유도에서는 N개의 고유 주파수, 그 다음에 N개의 고유 모드 벡터, 그 다음에 N 곱하기 N 모드 해결을 구하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구한 걸 여기 넣어가지고, XX에 넣어서 쭉 전개를 하게 되면요. 각각 항대 행렬, 그 다음에 이거는 고유 주파수로 구성된 대각 행렬을 쭉 구하게 되고, 그래서 이 에타를 쭉 구하게 됩니다. 이런 수학 과정을 하게, 이건 시간 문제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쭉 하게 되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는 라지 XQ에 대해서 이렇게 콤팩트한 식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자, 여기서 F1이 다 들어가 있죠. 여기서 양면 F1을 다 나누게 되면요. 이 각각이, 가진력 F에 대한, M1의 주파수 홍다함수, 가진력 F1에 대한 M2의 주파수 홍다함수를 이렇게 얻게 돼요. 얻게 되는데 보시면 오메가는 가진 주파수고, 오메가1은 고유 주파수, 오메가2도 역시 고유 주파수, P1, P12는 고유 모드 헬스를 구한, 고유 모드 헬스를 구한 고유 벡터 성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걸요, 모달 헬스나 모달 시험을 수행하는데 무엇입니까? 이건 뭡니까? 아까, 그 복잡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어 해를 쉽게 구할 수 없을 경우에, 이렇게, 고유 모드 벡터와 모달 코디네이트로 좌표 변환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를 구하는 방법이다라고 이렇게 아시면 되고, 이거 하려면 고유 주파수하고 고유 모드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CA 툴에서는 모달 해석하게 되면 고유 주파수와 고유 모드를 우리가 얻게 되는 겁니다. 자, 이보다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첫 번째 고유 주파수를 우리가 가져오게 되면요, 이 F1번, X1을 그리게 되면 피크가 두 개 있는 이런 우리가 주파수 홍다함수를 얻을 수가 있어요. 이 주파수 홍다함수는요, 요 두 항의 합이에요. 빨간색으로 처음에 첫 번째 항이요, H-A인데 이게 점선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고, 녹색으로 있는 이 두 번째 항은 H-B라서 두 번째 커브 이렇게 됩니다. 요 두 개가 각각 합해져서 파란색의 F-1, X-1을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아까 일자유도에서는 피크가 하나의 주파수 홍다함수 하나 있잖아요, 그렇죠? 이번에는 이자유도니까 피크가 두 개의 주파수, 두 개의 피크를 가지는 주파수 홍다함수를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즉 보면 독립된 두 개의 일자유도계의 주파수 홍다함수 합으로, 즉 이자유도 시스템이지만 마치 독립적으로 일자유도계 두 개 있는 것처럼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보시면 진동계의 강제 진동의 진폭은 아까 주파수 홍다함수를 알 수 있다고 그랬는데, 가진 주파수를 에다 달아다는 것을 봤고요. 그래서 주파수 홍다함수를 알면 쉽게 알 수 있다. 일자유도에서 봤습니다. 이자유도부터는 주파수 홍다함수를 구하기 쉽지 않은데, 이 모달 해석을 하게 되면요, 즉 고유 주파수, 고유 모드 벡터를 우리가 결정하게 되면 이거에서 주파수 홍다함수가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결국 진동계의 앞서 주파수 홍다함수를 바꿔야지만 우리가 진동을 줄일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주파수 홍다함수와 주파수와 고유 모드에서 합의에서 나타낼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주파수 홍다함수를 바꾸려면 뭡니까? 고유 주파수와 고유 모드를 바꿔야지 응답 크기를 바꿀 수 있다고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즉 진동계 응답을 감소 동작 증가시키려면 주파수 홍다함수, 즉 고유 주파수와 고유 모드를 알아야지만, 이걸 변경해야지만 바꿀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문제, 진동에서 주파수 영역에서 하고 모달 해석을 통해서 고유 모드하고 고유 주파수를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자, 고유 주파수 고유 모드 구해서 이제 했으면, 진동 줄이려면 이 고유 주파수 고유 모드를 고유 주파수 올리든지 낮추든지, 아니면 이거 하기 위해서 고유 모드를 어떻게 바꾸든지, 이거 이제 설계 문제에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N자유도에 갔을 때도요, 같은 방법을 모달에서 기법을 이용해가지고 해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쭉 같은 방법 적용해보면 맨 좌측 하단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아까 보면 두 개의 항만 있었는데, N자유도니까 이번에는 N개 항의 합으로 나타내지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오메가는 가진 주파수고, 오메가 서브알은 R번째 고유 주파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고유 벡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구할 수 있고요. 이거는 이 개념은요. 우리가 1자유도에서 2자유도에 갖고 2자유도에서 n자유도까지 그대로 확대가 되고요. 예, 이런 웹8로 같은 연속체의 경우, 즉 우리가 보통 다루는 기계 시스템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에도 예, 같은 방법으로 쭉 우리가 이 경우에는 이제 모듈을 구하게 되면요. 여기 1차 모드, 2차 모드, 3차 모드 이렇게 됩니다. 이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차 모드예요. 첫 번째 고유 주파수에서는 얘는 이렇게 진동합니다. 요건 두 번째 고유 주파수는 얘는 이렇게 진동합니다. 그 세 번째 고유 주파수는 얘는 이렇게 진동합니다. 이걸 여러분들은 CA 툴 이용해가지고 어떤 구조물이 주어지더라도 예, 그 CA 툴 이용해서 연료수법 기반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죠. 어떻게나 이렇게 이제 자율진동 해를 보관한 다음에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 웹8보의 임의 지점의 해방량 진동은요, 이 웹8보가 가지는 고유 모드와 모달 좌표의 합으로 또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응답을요, 보시면 결국, 예, 앞서와 마찬가지로 또 이 각각의 고유 주파수와 고유 모드로 구성되어 있는 여러 개의 한개 합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다시 좀 수식적으로 정리해보면요. 스매싱 풀었어요. 항이 하나, 두 개에서 무한개 많은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것도 분사적으로 대표항 몇 개로 스매싱해서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그죠? 하게 될 경우에 보시면 오메가는 가진 주파수고요. 오메가 서브R은 고유 주파수고 Y 서브R은 고유 모드고요. 그 다음에 F 서브R은 제가 좀 스킵했지만 R번째 고유 모드와 자기와 힘의 공간적 분포 유사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이 항이 전체 다른 항보다 크다, 그리고 이게 전체 응답을 지배한다 그러면 얘를 갖다가 이 값 자체를 낮춘다면 진동을 줄일 수가 있겠죠. 진동을 줄일 수 있을 겁니다. 즉 보시면요, 진동응답 모달 해석이 이용하게 되면 고유 모드 함수와 모달 좌표의 소형조합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요거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진 주파수와 각 고유 모드의 근접도 분모를 보십시오. 가진 주파수하고 고유 주파수가 근접하면 근접할수록 분모가 작아져서 전체 크기는 커집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는 작용하는 힘의 공간적 분포가 이 고유 모드와 흡사하다면요, 분자가 커서 전체 값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F 서브 R이 또 커서 예, 또 응답이 클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 진동 응답의 크기를 줄이려면 이제 그 가장 크게 기여하는 항의 크기를 작게 하면 진동을 줄일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하는 과정이 보통 이렇게 됩니다. 가장 크게 기여하는 항을 선정. 이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유 주파수와 고유 모드를 알아야 됩니다. 그죠? 가진 주파수 알아야 되죠. 첫 번째. 이기 때문에 고유 주파수와 고유 모드 계속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근접도라든지 공간 분포, 응답 위치 등을 파악해서 예,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게 세 번째 모드다, 세 번째 주파수다 그러면 그걸 변경하셔야지 진동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빔에 대해서 제가 수직적으로 썼지만 예, 모두 연속 진동, 여러분들이 다루시는 그런 제품에 다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1번, 4번, 5번에 대한 답이 이렇게 되고 시간이 2분 남았는데 저한테 주어진데, 이제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그러면 고유 주파수 어떻게 바꿀 건가, 이거 얘기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빔이 있습니다. 위에서 본 그림이에요. 예, 똑같은 크기로 구멍을 3개 뚫어가지고 고유 주파수를 지금 좀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 똑같은 크기에 위치만 다릅니다. 이 뚫어놨을 경우에 일자 고유 주파수가 가장 낮은 거, 가장 높은 거, 그 다음에 예, 케이스 제로, 구멍을 뚫지 않은 게 가장 근접한 거 우리가 보려고 하는데, 우리 거꾸로 한번 해볼까요? 자, 주파수 가장 낮은 게 케이스 1일 것 같다, 나는. 계시고. 케이스 2일 것 같다. 케이스 2일 것 같다. 케이스 3일 것 같다. 그래서 좀 더 나눠주시네. 예, 손 들어주신 분 감사드리고요. 자, 봅시다. 결과를 한번 볼게요. 예, 결과는 이렇습니다. 가장 낮은 케이스 1, 가장 높은 게 케이스 3 정도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케이스 0 주파수가 71Hz 정도 되고요. 케이스 1이 64Hz, 케이스 2는 우리 70Hz 다시 올라가고요. 케이스 3는 72Hz 이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아까 우리 처음 시작할 때 고유 주파수가 루트 1분의 K다. 그래서 예, 매스가 분모에 들어가 있으니까 매스가 작아지면, 떼내면 매스가 작아질 테니까 고유 주파수가 올라갈 거라고 일단 좀 생각할 겁니다. 그죠? 근데 보니까 위치에 따라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위치에 따라 달라졌습니다. 이게 왜 달라졌나? 이걸 한번 봅시다. 자, 같은 구멍의 크기를 뚫으면 질량이 감소하는 양은 동일해요. 근데 위치에 따라서
좋습니다. 뭐가 달라졌기 때문에 고유 주파수 이렇게 달라졌는지 보면요. 스트레인에이지 공부예요. 자, 아까 고유 주파수 얘기할 때 우리가 롯데한번의 K인데 M 운동에이지에서 나왔고 K는 위치에이지에서 나왔다고 했어요. 위치에이지가 스트레인에이지랑 스트레인에이지가 위치에이지입니다. 그러면 이 분포를 한번 보시면요. 자, 보면 파란 거로부터 파란 거부터 빨간까지 쭉 되어 있습니다. 파란 게 각이 낮고요. 빨간 게 높습니다. 즉, 이쪽 부분보다 이쪽이 스트레인에이지가 높다는 거예요. 스트레인이 높다는 겁니다. 즉, 여기를 잘라내게 되면요. 질량 감소 효과도 있겠지만 뭡니까? 스트레인에이지가 그만큼 더 작아진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분모가 운동에이지 감소하는 것보다 위치에이지 감소하는 게 더 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잘라내는데도 불구하고 주파수 안 올라가고 뭡니까? 떨어졌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매일 케이스 3 가니까 얘는요, 여기 같은 경우 3A가 굉장히 낮죠? 애초에 낮은 부분이기 때문에 잘라내봐야 질량 없어지는 효과가 있지, 위치에이지가 바뀌는 역할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 케이스 2 같은 경우에는 이 위치 조절 조금만 잘해보면, 원래는 케이스 0랑 똑같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이제 5번째 답 이겁니다. 6번째, 고유 주파수는 질량 제거의 반비량으로 고유 주파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구조물의 아무데나 잘라내야 됩니다. 됩니까? 결론은요, 안 됩니다. 안 되고, 스트레인에이지 분포라든지, 간단한 건 스트레인에이지 분포만 알면 되고요. 아닐 경우에는 초력 설계 문제로 가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덧대는 것도 좀 있는데, 이거는 시간 없어서 넘어가고요. 정리하면요, 저는 이제 오늘 6가지 질문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설계에서 툴을 쓰는 것도 중요한데요. 툴 설계자 왜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면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우리가 봤습니다. 자, 진동신호, 즉 진동의 크기는 시간 영역에서 눈으로 보는 것인데, 진동 해석에서 왜 주파수 영역으로 하는가? 즉, 뭐였죠? 가진 주파수에 따라서 응답 크기가 달라지게 되는데, 그걸 주파수 응답함수를 통해서 우리가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주파수 영역에서 보는 겁니다. 두 번째, 고유 주파수를 증가시키면 항상 진동의 크기가 줄어든다고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항상 맞는 말입니까? 결론은 항상 그렇지 않습니다. 주파수 응답함수의 크기와 가진 주파수가 어디 있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세 번째, 조화해석에서 얻은 주파수 응답함수로부터 작동 중인 제품의 진동 대비 예측할 수 있습니까? 이거 하면 안 됩니다. 단, 가진력을 정확히 알아서 해석에 넣을 수 있을 경우에만 이거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 진동 저감을 위해 해당 구조물의 고유 주파수와 고유 모드를 구하는데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떤 고유 주파수와 고유 모드가 전체 응답의 크기에 비하는지 판단하시고 진동을 줄이려면 그걸 어떻게 변경해야 되는지를 고민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진동 저감을 위해 모델 해석에 대한 모델 실험을 수행해야 된다고 하는데 모델 실험 무엇입니까? 진동과 관련된 진동 고유 주파수와 고유 모드를 구하는 그 과정이 모델 해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섯 번째, 고유 주파수는 질량 제어권의 반비량으로 고유 주파수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구조물을 아무데나 잘라내야 됩니까? 결론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알맞은 곳에 잘 잘라야 되고 잘못 잘라다가는 오히려 고유 주파수가 감소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주어진 시간 제가 3번 5번인데 어떻게 질의응답을 받아야 되나?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께서 첫 번째 세션을 진행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요청드린 시간이 사실 있어서 교수님 괜찮으신 질문 하나 정도만 해도 괜찮을까요? 혹시 오늘 제가 보통 진동학 한 학기 정도 배울 내용을 제가 합쳐서 얘기를 했었는데 혹시 질문 있으시면요, 질문하셔도 좋겠습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에서 딱 한 분만 받겠습니다. 손 들어주시면요, 저희가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손 한 번만 들어주세요. 강의 잘 들었습니다. 네네. 여기 설명 안 하셨는데요. 네. 38페이지인가 보면은 반공제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거든요. 거기 설명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몇시 하는 거예요? 이자이동의 문제에서 공전점에서 그러니까 진동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몇시 가지고 슬라이드 주면 안 됩니다. 슬라이드 주면 안 됩니다. 38페이지.
요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예, 예. 그래서 이게 방공일정이 존재하는 이유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 이거요. 아, 이거는 보통 이제 요 그림은 저기 동업진기를 사용할 때 개념이 되는데, 만약에 가진 주파수가 이쯤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쯤 있다고 생각하면 레벨이 이 정도 나와요. 이 정도 레벨이 나오는데 요 피크에 비해서 레벨이 낮은 건 사실입니다. 근데 현재 이 정도 레벨도 우리는 만족하지 못하겠어. 좀 더 줄이고 싶어 하면 요 가진 주파수를 우리가 바뀔 수 없다. 요 방공질점을요 움직여가지고 여기 오게 한다면 레벨을 줄일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요거를 그러면 이쪽으로 어떻게 올 건가 하는 거는 우리가 요 식에서 잘 보시면 됩니다. 요 식에서 잘 보면 여기 있는 오메가 서브 1입니다. 이게 오메가 서브 2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있는 거는 고유 모드 벡터의 성분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거든요. 그 거꾸로 얘기하면 이 방공점이 나오는 게 요 빨간 선이랑 그 다음에 녹색 선이 합해져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얘네 조합을 잘 바꾸면 가진점에 요 방공점이 오도록 조절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제 설계를 이제 하셔야 되겠죠. 예. 혹시 또 질문 있을까요? 예.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이름으로 공개를 피하기 위해서 네네. 주방 설계나 이런 것들을 하는데 보통은 사실 어느 정도의 몇 톤 정도 공개시켜야 되냐, 가진 얘기 얼마큼 줄이는 기준치 내일까지 주파수 범위를 맞추는 원리를 해야 되냐, 부분이 좀 많아요. 지금 이제 설계를 좀 하고 있는데 지금 상태에서 레벨이 좀 큰데 좀 줄이고 싶다. 근데 우리가 건드릴 수 있는 거는 요 피크 주파수만 건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요 피크 주파수를 오른쪽으로 옮기든지 왼쪽으로 옮기든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가진 주파수 여기 있다면 얘는요 첫 번째 고유 주파수 오른쪽으로 잘 옮기면 이게 따라가도 레벨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떨어지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첫 번째 고유 주파수는 우리가 오른쪽으로 옮기면 될 테고, 만약에 가진 주파수 이쪽에 있을 경우에는요, 이럴 경우에는 첫 번째 고유 주파수 오른쪽으로 옮겨봐야 아무런 그게 없을 거고, 제일 가까운 피크 주파수를 갖다가 아래로 낮추게 되면 요건 지금 이렇게 좀 올라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도록 구조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핵심은 해당되는 제일 가까운 피크 주파수와 연관되는 고유 주파수를 가진 주파수의 대수와 비교해봐서 오른쪽 옮길 것인지 왼쪽 옮길 것인지를 이제 결정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얼만큼 옮길 것인지에 대해서는요 그냥 사실 답이 없어요. 한번 옮겨놔 보고 우리가 레벨이 현재 만족 환영 기준에 되는지 안 되는지 보셔야 될 거고, 굳이 그걸 천역 설계 관점에서 하려면 그걸 사실 제한 조건에 넣으셔서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천역 설계는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 관계상 질문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시 한번 강연 진행해 주신 이준희 교수님께 큰